비상 상황. 지금 그 시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방송하는 시간이거든요. 바로 차트를 달리는 남자. 도경아 씨. 네. 심각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필로폰과 엑스토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사실 이제 수험생이잖아요. 네. 그 무엇보다 필요한 이제 기억력과 뭐 집중력 이런 건데 네. 그 기억력, 집중력에 좋다면서 이거 나눠주고 막 마시라고 권유하고 진짜 나쁜 천하의 나쁜 놈들이에요. 자, 그런데 영혼을 파괴하는 이 마약이 현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마약 전쟁 파고 파고 마약하지 마 파고 파고 마약 싫어 파고 파고 제발 저리가 파고 파고. 처음으로 소개할 수 있는요. 누구보다도 뜨겁게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10위. 135개의 소수민족들이 어우러져 살고 나라 전역에 크고 작은 불탑들이 자리한 황금탑의 땅, 동남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 바로 미얀마인데요. 이런 미얀마에 씻을 수 없는 우명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인 마약 제조국 미얀마가 미얀마가. 와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운데. 특히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미얀마와 태국, 라오스의 접경지대는 동남아 마약 제조의 메카. 이곳에서 생산되는 마약이 무려 세계 마약류의 25%나 된다고 합니다. 아 4분의 1 수준인데. 아니 마약하면 저 멀리 멕시코나 남미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가까운 동남아가 마약의 메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미얀마 군정부 또한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 결국 이런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과의 전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아편, 필로폰, 헤로인, 대마초 등을 활활 태워 검은 연기가 하늘 끝까지 치솟는 모습은 가히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올해 행사에 소각된 마약의 규모만 해도 4억 4,600만 달러, 한화로 무려 약 6천억 원.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는 8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마약을 소각했다고 합니다. မိုင်းပြောတဲ့မျိုးသားရေးတာဝန်တရားအနေနဲ့သတ်မှတ်တဲ့အတွက်ကျွန်တော်တို့ဒါကိုကျွန်တော်တို့ကပြည်ထောင်ရေးဝန်ကြီးဌာနအနေရောမြန်မာနိုင်ငံရဲတပ်ဖွဲ့အနေနဲ့ရောဒီမွေးစေကဒီတဲ့တိုးမြင့်ဖန်ဆီးရရေးအတွက်ကျွန်တော်ပြောတဲ့ 매년 마약 퇴치의 날에 수천억 원어치의 마약 공개 화형식을 거행하는 미얀마 군정부의 이야기가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10위. 도경환 씨, 네. 마약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들 뭐가 있어요? 대마초, 마리화나 뭐 네. 필로폰? 뭐 아편 전쟁할 때 뭐 아편 이 정도 떠오르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다양한데 이제는 마약에도 신상 열풍이 불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9위. 근데 식욕 억제제가 왜 어떻게 마약이 될 수가 있죠? 펜터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 나비약. 중추신경을 흥분시켜 식욕을 사라지게 만들어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식욕 억제제인 나비약이 신종 마약으로 돌변할 수 있느냐? 바로 나비약이 필로폰과 유사한 성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나비약을 남용하면 마치 필로폰을 했을 때와 비슷한 환각, 환청 등의 증상에 중독성도 매우 높아 한 번 빠지면 끊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는 엄청 위험한 약품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처방 없이는 구매 불가.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정상 체중인 사람들에게도 간단한 문진만으로 약을 처방하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새벽 시간부터 나비약을 받기 위해 저렇게 병원 앞에서 오픈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대리 처방을 받아 중고시장에서 거래를 하기까지. 네네, 지팡 10개 맞죠? 더 있으세요? 게다가 나비약을 식욕 억제제가 아닌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경우도 다반사.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곁에 가까이에 마약이 다가온 것 같아가지고 많이 불안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엄청난 부작용과 중독 증상을 보이는 신종 마약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명 좀비 마약. More powerful than heroin or cocaine. This is a synthetic drug that can alter your state of mind. Or take 6 policemen to hold him down. That's a problem. Psychotic breakdown. 제 정신이 아닌 거,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성의 끈을 놓은 듯한 이 사람들 모두 페카라는 합성 마약에 중독된 상태. 페카를 흡입하게 될 경우 과도하게 공격성이 높아져 폭력적인 행동을 벌인다는데요. 고열로 인한 근육 파열과 신장에까지 무리를 줘 평생 투석을 받는 신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페카는 그 중독성이 어찌나 강한지 코카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중독성을 지녔다고 하죠. 고작 6,500원이면 살 수 있어 흔히 가성비가 좋은 마약으로 손꼽힌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페카에 손을 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중독성이 강해버려가지고 끊을 수 없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악순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한 번만 없어요. 한 번만이라는 거 없습니다. 애초에 그냥 시작을 마세요.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마약들.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9위. 다음은요, 마약 하나로 콜롬비아를 넘어 전 세계를 지고 흔들었던 마약왕 소탕 작전입니다.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8위.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의 최대 마약 밀수 조직 걸프 클랜. 세계 28개국에 마약을 공급해온 악명 높은 마약 카르텔인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콜롬비아 최악의 마약왕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로 안토니오 우스가. 그는 전 세계 마약의 무려 70%를 유통시켜 백만장자로 불릴 만큼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야, 전 세계 마약 양의 70%면은 와, 대단한 양인데. 근데 그걸로 그렇게 백만장자라고 불리고 엄청난 부를 쌓았으면 빨리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9년부터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과 손잡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 열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걸프 클랜 무장 조직원은 수천 명에 달했고 이들은 콜롬비아 32개 주 곳곳에 퍼져 우스가를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잡기는커녕 그의 은신처조차 알아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엔 우스가는 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기까지. 당연히 그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약올라. 그냥 빨리 잡아가지고 그냥 혼쭐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콜롬비아와 미국 정부는 각각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거액의 현상금을 주겠다며 그를 추적했는데요. 두 국가가 우스가 생포에 건 현상금은 무려 한화 약 68억 원 상당. 그리고 2021년 10월 콜롬비아 당국은 우스가의 은신처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한 대규모 체포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름하여 신의 작전 오시리스. 우스가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투입된 특전사만 무려 500명 이상, 완전 무장한 헬리콥터가 22대, 미국과 영국 요원들도 대거 참여. 덤불이 우거진 시골이었지만 그를 찾는 건 시간 문제. 작전에 투입된 병력이 총동원되어 덤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주변의 한 농가 근처 덤불에 숨어있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수부대가 우스가를 끌고 가려던 그때 그가 남긴 한마디. 뭘까? 전 세계 마약의 70%를 유통시킬 정도면 굉장히 뭔가 센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너네 특수부대원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이 나라를 사겠어. 이런 거 아닐까요? 그가 남긴 한마디는 바로 살려줘. 죽이지는 마. 제발 살려줘. 진짜요? 너무 못났다. 그러니까 되게 찌질해요. 살려줘 이런다고요? 그래도 어쨌든 악당이지만 굉장히 센 한마디를 남기고 최후를 맞이했을 것 같은데 살려줘가 뭐니 살려줘가. 체포된 우스가는 미국으로 인도되어 법정에 서게 됐고 어떻게든 감형을 받기 위해 무려 96,000kg이 넘는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를 인정. 한화 2,814억 4,800만 원의 마약 수입금을 미국 정부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그는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콜롬비아 역사상 최악의 마약왕 다이로 안토니오 우스가 체포 작전이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8위. 이번에 소개할 순위는요. 마약 때문에 몹쓸 짓까지 감행한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7위.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청소 알바를 하며 11살 딸과 함께 근근히 살아가던 30대 여성 에이프릴 코코란. 그녀는 돈이 너무 없어 집도 없이 길가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신세였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이런 지독한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마약 중독 때문. 청소 알바로 돈 버는 촉족 마약하는데 다 쓴 거죠. 아니 딸까지 있는 사람이 그러게요. 저러면 안 되거든요. 마약이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을 케어를 못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이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된 그녀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 마약상 윌링햄을 찾아갔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수중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마약을 구할 길이 없자 금단 현상을 겪으며 초조해진 코코란. 그리고 결국 그녀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늘 저지릅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장기 적출 막 자기 신장 하나 떼주고 마약 자기가 그렇게 자기 거 떼주면 다행이지.
자기가 자기 거 떼주면 그렇지. 다행이야. 자기 몸만 갉아먹는 거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짓을 저지른 겁니까? 그것은 바로 마약상 윌링햄에게 마약을 받는 대가로 11살 딸을 팔아넘겨 성폭행을 하도록 한 것. 그리고 11살 딸은 무려 4차례나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죠. 가족을 저렇게 11살 딸은 뭐야. 저렇게 근데 저거는 엄마, 진짜. 부모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좀 뭐하네요. 악마죠, 악마.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 코코라는 마약상 윌링햄이 딸을 성폭행하게 한 것도 모자라 그 과정을 촬영하는 것까지 허락했다는 것. 딸이 성폭행을 당한 뒤엔 상의랍시고 딸에게 마약을 시키기까지. 이거는 정말 죽여야 돼. 죽여야 돼요, 저건. 11살에 겪지 말아야 될 최악의 그럼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아빠 어디 있습니까, 아빠? 당시 코코라는 이혼 후 딸을 혼자 키우던 상태였는데요. 그러다 전 남편이 잠시 딸을 데리고 살면서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코코라를 신고 그녀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결국 마약을 얻기 위해 자신의 딸을 팔아넘겼던 코코라는 징역 51년형을, 마약상 윌링햄은 30년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도 복역 중이라고 하죠. 마약을 얻으려고 친딸을 마약상에게 넘겨 성폭행 당하게 한 마약 중독 엄마가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7위. 이번에는요, 코카인의 데모라고 불린 여성 마약왕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6위. 전설적인 여성 마약 거래상이자 코카인의 데모라고 불린 콜롬비아 출신의 그리셀다 블랑코. 그녀는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코카인을 최초로 밀매한 인물인데요. 당시 그녀의 순자산은 20억 달러, 현재 가치로 한화 약 2조 5,800억 원 상당. 그 결과 그리셀다는 억만장자가 된 최초의 여성 마약 보스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혹시 뭐 이런 마약왕의 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이건 큰 오산입니다. 네, 무조건 죽거나 체포되고요. 그리고 그의 삶이 매일매일이 괴롭습니다. 그의 삶뿐이에요. 가족들 삶까지 다. 그리셀다가 치열하고 험난한 마약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극악무도함 때문. 충격적이게도 그녀가 첫 살인을 저지른 것이 무려 11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 부잣집 10살 소년을 납치, 그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했지만 가족이 이를 거부하자 소년을 총으로 쏴 살해. 엄청나게 무자비함을 갖고 태어났네. 이렇게 되면 이제 커서는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저런 성향이 있는 거죠. 네, 그냥 죽음이라는 게 저에게는 죄책감도 없고. 네, 아무런 감정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거대한 마약 제국을 건설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리셀다는 자신의 마약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라면 거리낌 없이 살해하기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그녀가 살해한 사람이 무려 200여 명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을 정도.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점. 그녀가 살해한 200여 명의 사람들 중에는 그녀의 가족도 있다는 사실. 그리셀다는 총 3번 결혼했는데요. 첫 번째 남편 카를로스는 마약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살해. 두 번째 남편 알베르토는 자신의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살해.
세 번째 남편 다리오는 자녀 양육권을 주기 싫어서 조직원을 시켜 살해를 지시. 이후 그는 실종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저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인물이네요. 이 정도로 악명을 떨쳤다면 마약 거래에도 엄청나게 무자비한 방법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을 마약 배달책으로 이용. 그들의 몸 안에 마약을 숨겨 다른 나라로 밀수하는 방법을 썼는데요. 몸 안에가 진짜 이 몸 안에? 예. 그러다가 저게 터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당시 사상 최대 규모인 1,500kg 이상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수. 매달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죠.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가만히 있죠? 빨리 잡아야죠. 하지만 그녀는 변신의 귀재였는데요. 가발, 모자 등을 이용해 매번 이미지를 바꿔왔고 경찰의 눈을 피해 미국 전역으로 숨어 다니며 코카인 밀수를 계속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미국 마약 단속국의 끈질긴 수사 끝에 1985년 42살의 나이에 캘리포니아주 외곽에서 체포, 마약 밀매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데요. 이야 정말 몹쓸 인간이네요. 와. 아니 아까 42살의 나이에 체포돼서 20년형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죠. 60대에 석방됐다는 건데 교도소에서 형을 다 살고 나왔습니까? 네. 20년형의 형기를 채우고 석방. 미국에서 콜롬비아로 추방된 그녀. 힘없는 노인이 된 그리셀다는 콜롬비아로 추방되자마자 자취를 감춰버렸는데요. 그러던 2012년 9월 4일 69세의 나이에 정육점으로 고기를 사러 가던 중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네, 그럼요. 이게 지금 한때 2조 5,8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하고 그렇죠. 억만장자가 된 최초의 여성 마약 보스라고 이름을 올렸지만 고기 못 먹고 죽습니다. 마약 밀매로 2조 5,8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했던 코카인 대모 그리셀다 블랑코. 하지만 초라한 말로를 맞이한 이야기가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6위. 이번에 소개할 순위는요. 세상 기상천외한 마약 밀반입 방법들입니다.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5위. 깁스 안에다가? 그런데 이 남성은 다리가 부러진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깁스 안에 아무리 살펴봐도 마약은 없었어요. 잡혔다라는 건 어딘가에 마약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방석에 깔고 앉은 건가? 우리 모두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남성의 다리에 한 저 깁스가 바로 마약 그 자체. 저 깁스가 코카인 가루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 스페인 경찰은 이 남성이 마약을 밀수하기 위해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렸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전했습니다. 자기 몸을 저렇게 부러뜨려가면서까지 코카인을 밀반입을
마약을 꼭 해야 됩니까, 저게? 그렇게 큰 돈이 되나? 그런데 기상천외한 방법 또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나올 게? 2009년 멕시코 해군은 미국으로 향하던 배를 수색하던 중 마약 약 1톤을 발견, 모두 압수했다고 하는데요. 1톤을 어떻게 숨겨요, 1톤을? 그러니까 뭐 한 몇백 그램이면 모르겠는데 1톤을 어떻게 숨기지? 상어야? 상어예요? 속에다가 마약을 1톤을 숨.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기상천외한 마약 밀수 방법들이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5위. 이번에 소개할 순위는요, 나도 모르게 마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대체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4위. 갑자기 그녀는 어깨에 엄청난 충격을 느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요. It's almost a burning sensation, if you will, that starts like here at your shoulders and then it just goes down because it's almost like it's numbing your entire body. And it said, Justin, please help me. It won't stop. It's getting worse. She looked dead, is how she looked. I mean, that's the only way I can describe it. I mean, she was pale and completely unconscious. 멀쩡히 여행 가다가 화장실 갔다 왔다고 저렇게 의식을 살려줘야 하고 이렇다고요? 그녀가 갑자기 이런 증상을 겪은 이유, 바로 약물 과다 복용 때문. 렌은 화장실에 가던 중 이것을 주운 뒤 약물 과다 복용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먹은 게 아니고 네. 주웠는데 약물 과다 복용? 주사기 같은 거 주웠나요? 혹시? 렌이 주운 것은 바로 1달러짜리 지폐. 알고 보니 그녀가 주웠던 1달러짜리 지폐에 마약이 묻어 있었던 것. 와, 이거는 너무 소름 돋는 게 화장실 가는데 1,000원짜리가 있어. 거기에 마약 성분이 묻어 있어가지고 의식을 잃었다? 이걸 누가 상상하냐고요. She picked up a dollar bill off the ground at a fast food restaurant and soon passed out. The Perry County Sheriff says they've had 3 cases of money found with fentanyl inside just. 그리고 여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약에 중독된 안타까운 사연 또 있습니다. For the last few months, I've been talking with addicts, doctors, and people in. 어떡해. I can't send an infant home. The babies are born addicted. For the last few months, I've been talking with addicts. 이 아기가 이런 증세를 보이는 이유는 The babies are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마약 공급이 되지 않자 금단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설마 임신... 알고 보니 아기의 엄마가 임신 중 마약에 손을 댔고 출산 직전까지도 마약을 계속해왔다는데요.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엄마가 한 마약이 아기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태어나기 전부터 마약에 중독되어 버린 것. 세상에 태어나면서 축하만 받아도 부족할 아이인데 저렇게 금단 증상에 태어나자마자 시달리는 게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든 이거 좀 치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치료가 됐을까요? 다행히 약물 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아기는 자라면서 발달 지연,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을 앓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를 품은 적은 없지만 네.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 1년 364일을 마시는 맥주도 딱 임신 기간에는 안 먹어요. 네, 그럼요. 커피도
의사 선생님이 한 잔은 괜찮다 그래서 딱 한 잔만 먹고 그것도 디카페인으로 먹고 그만큼 본능적으로 엄마면은 제 네. 아이를 위해서 조심을 하게 되는데 마약이 웬 말입니까? 천도를 너무 세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길에서 1달러를 주운 뒤 약물 과다 복용 상태가 된 여성과 임신 중 엄마가 한 마약 때문에 마약에 중독된 채로 태어난 아기가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4위. 자, 이번에 소개할 순위는요, 바로 아시아 최대의 마약상입니다.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3위. 멕시코의 호아킨 구즈만, 콜롬비아의 파블로 에스코바르와 함께 세계 3대 마약왕으로 손꼽히는 아시아 마약왕, 중국 출신의 채치롭. 그는 아편 재배로 악명이 높았던 미얀마, 태국, 라오스의 접경 지역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활동. 그곳에서 생산된 마약을 대량 판매해 왔는데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는 2000년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미국으로 반입된 마약 경로를 집중 수사하던 미국 경찰의 체포,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끝입니다. 잡혀서 다행이긴 한데 좀 허무하게 끝나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심에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채치롭.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병든 부모님과 폐 질환을 앓고 있는 12살 아들을 돌봐야 합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살 테니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라며 눈물에 호소를 했는데요. 가슴 절절한 사연으로 그는 1심 종신형에서 최종심 9년형으로 형량을 줄이는데 성공. 출소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믿어도 돼요? 세계 3대 마약왕으로 손꼽힐 정도면 이렇게 출소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살 리가 없는데. 그가 재판장에서 말한 눈물겨운 사연은 새빨간 거짓.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것도 완전 뻥. 그는 감시를 피하기 위해 내전으로 혼란한 미얀마로 떠나 삼고라는 마약 조직을 만들어 마치 기업을 운영하듯 마약을 생산, 유통해왔는데요. 모바일 앱을 만들어 이를 통해 마약 거래를 했고, 만약 마약을 구매한 사람이 중간에 경찰에 걸려 마약을 압수당했을 땐 다시 마약을 주거나 환불해주기까지. 이건 뭐 마약이라는 말만 얼마나. 빼면 무슨 뭐 빠른 배송 뭐 쿠땡이나 위메땡 같은 쇼핑 어플인 줄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호주 최대 갱단인 코만체로와 손잡고 호주에 엄청난 양의 마약을 들였는데요. 2008년 이후로 호주에 밀수된 필로폰과 헤로인 등 마약 70%를 그가 밀수했을 정도. 또한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사마페, 이탈리아 마피아 등 각국의 거대한 폭력 조직과 협업해 마약 네트워크를 구축. 일본, 태국 등 아시아를 넘어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는데요. 그 결과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마약 시장의 무려 70%를 점유하게 됩니다. 와, 세계의 유명한 폭력 조직과 손까지 잡고 웬만한 마약 카르텔보다 더 지능적이고 더 악독하네요. 앱을 만들다니. 스케일이 다릅니다. 채치롭이 마약을 불법 유통해 벌어들인 수익 스케일도 어마무시합니다. 그가 한 해에만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177억 달러, 한화 약 22조 4천억 원 상당. 이렇다 보니 각국에서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혈안이 됐는데요. 하지만 채치롭은 수배의 기간에도 아시아 각국의 카지노를 드나들며 초호화 도피 생활을 즐겼다는데요. 실제로 그가 한 카지노에서 하룻밤에 쓴 돈만 무려 817억 원 상당. 아니 왜 못 잡는 겁니까? 아니면 안 잡는 겁니까? 이렇게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거액의 뇌물로 경찰을 매수.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건 기본. 불법 마약 거래로 번 돈은 부동산 등을 통해 세탁되어 자금 추적이 힘들었다는데요. 또한 가짜 신분증을 이용 초호화 전용기를 타고 도피 행각을 벌여 그를 잡기는커녕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하죠. 마치 전 세계 수사기관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사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던 채치롭. 그런데 2021년 1월 22일 드디어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Who's allegedly one of the world's most notorious drug lords, is under arrest tonight, taken into custody by Dutch police. 오랜 기간 경찰들을 농락하며 초호화 도피 생활을 즐기던 아시아 마약왕 채치롭은 현재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다 잡혔어요. 네,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계 전역에 마약을 퍼뜨리며 벌어들인 수십조 원의 검은 돈으로 호화 도피 생활을 즐기다 결국 체포된 아시아 마약왕 채치롭이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3위. 이번에는요, 현재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악마의 마약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2위. 마약에 중독되면 식욕이 떨어져 체중이 감퇴하는 걸 넘어 영양실조에까지 걸리게 되는데요. 게다가 탈모는 물론 치아가 모두 빠져버리거나 심지어는 피부 아래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환각을 느껴 스스로 피부를 마구 핥히거나 뜯기까지. 자,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데요. Não, falei. Caralho, olha lá. Quem lembra aquele rap da Furacão 2000? 오, 뭐야? Olha lá, como é que tá? Mal. Aí, mal, falei. Caralho, olha lá. Quem lembra aquele rap da Furacão? Jay, don't be on that. 아, 이게 심각하네요. 이게 심각해요. Yo, Baby J, bro. Baby J. Yeah, that nigga's flipping that shit. Baby J. 이게 무슨 마약이에요, 이게? 바로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마약 펜타닐.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은 관절이 불편하게 꺾인 채 느릿느릿 움직이는데요. 옆에서 아무리 사람이 말을 걸어도 의식이 없는 듯 반응조차 없는 매우 심각한 상태. 펜타닐에 중독되면 중추신경과 뇌신경이 마비가 돼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라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무서운 점. 펜타닐을 복용했을 때보다 이를 끊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는 것. 펜타닐 중독자가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살을 기름에 튀기고 뼈를 갈아 깎는 것과 맞먹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는 게 그 금단 증상에서 나타나는 괴로움 때문에 빨리 또 한 번 더 해야 그게 없어지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중독성, 그러니까 애초에 하질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무서운 마약을. 펜타닐이 2010년대부터 마약으로 오용되기 시작. 현재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 펜타닐을 만든 의도는 환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생겨난 건데 결국 이게 마약으로 변질이 돼서 그거를 마약화시킨 최초의 그 사람은 누군지 정말 벌 받았으면 좋겠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펜타닐의 마약 펜타닐이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2위.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 무서운 게 나를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고 지켜봐주는 가족들의 삶까지 모두 다 파괴한다는 걸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이상민 씨는 역사상 최고의 마약왕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영화 같은 탈옥수들 편에서 소개한 마약왕이 있었잖아요. 호아킨 구스만. 대규모 마약 거래로 1조가 넘는 재산을 모아서 호화 생활을 누려오던 인물이죠. 아무래도 그 사람이 역사상 최고의 마약왕으로 손꼽힐 것 같은데? 자, 이번 차트 1위에 오른 인물이 바로 역사상 최고의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아들인 마약 왕자 오비디오 구스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1위. Inside the fierce firefight that followed a police raid on one of Chicago's biggest Mexican cartel drug suppliers. 이거는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고 진짜 전쟁 아닙니까? 한때 세계 10대 지명 수배자 1위에 올랐던 멕시코의 전설적인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 세계 최대의 마약 제국을 이끌어온 그는 미국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요. 이후 호아킨의 마약 카르텔을 이어받은 건 그의 아들인 오비디오 구스만. 그리고 그 역시 아버지 못지않게 악독함 그 자체. 경쟁 갱단 조직원은 물론 심지어 조직을 위협하는 경찰들까지 무자비하게 납치한 그는 이들에게 물고문, 전기의자 등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는데요. 이들에게 정보를 얻어내고 나면 가차없이 살해. 게다가 사체를 자신들이 소유한 애완 호랑이에게 던져주기까지. 또한 그는 악마의 마약 펜타닐을 제조, 유통하며 세계적인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2019년 10월 오비디오를 체포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가 이끌던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이 멕시코 도심 한복판에서 군을 상대로 격렬한 총격전을 벌인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세상이. 마약 카르텔 보스를 체포했다고 겁도 없이 정부군을 상대로 총격전을 벌여요. 겁이 없는 거죠. 겁이 없는 거죠. 오비디오를 체포하자 자동 소총과 방탄복으로 완전 무장을 한 카르텔 조직원들은 모든 화력을 동원하여 군을 상대로 총공세를 퍼부었고 상대적으로 열세했던 군인들은 이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무장 카르텔은 도시를 점거. 도시는 한순간에 쑥대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들은 교도소를 습격해 당시 복역 중이던 조직원들 50여 명을 탈옥시키기도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르텔 조직원들은 오비디오를 체포했던 경찰 한 명을 암살.
군인 아파트를 습격해 이들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갔는데요. 게다가 카르텔 조직원들은 오비디오를 풀어주지 않으면 민간인을 학살하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 아, 진짜 같네요. 네, 진짜. 와, 아니, 어떡합니까? 민간인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어요. 군 가족들을 인질로. 와. 아니, 그래서 멕시코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멕시코 정부는 진압 작전을 포기. 군 병력을 철수했고 결국 체포했던 오비디오를 풀어주게 됩니다. Mexico's defense and security ministers today saying that saving lives was more important than saving face, so they let El Chapo's son go. Government critics charge that authorities caved to the cartels and that it will only encourage all of them to expect similar treatment or else. 이래요. 대규모 마약 카르텔의 우두머리를 잡았는데 이렇게 풀어줍니다. 무섭구나. 상상을 초월했던 마약 카르텔의 공격으로 치욕적인 작전 실패를 맛본 멕시코 정부. 하지만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국가방위대와 군을 동원 6개월간의 첩보 활동 끝에 2023년 1월 5일 다시 오비디오 체포 작전에 돌입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수많은 병력과 각종 무기, 무장한 차량에 심지어 블랙호크 헬기까지 동원. Son of the now jailed drug lord El Chapo under arrest once again tonight. Cartel members in the state's capital sent a retaliatory message to authorities using violence and intimidation. 또 시작. 멕시코 곳곳에서 군병력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사이에 공중전과 지상전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며 마치 전쟁을 방불케했는데요. 카르텔 조직원들은 군 헬기를 향해 바주카포를 발사하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장갑차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철통 수비 중이던 국제공항도 뚫려버렸는데요. 조직원들은 오비디오의 압송을 막기 위해 공항 건물 일부를 폭파시키기까지. 이로 인해 군인 10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19명이 사망. 야, 이건 뭐 전쟁 영화보다 더 전쟁이네요. 또 오비디오를 풀어주면 계속 반복될 텐데 풀어주는 건 아니겠죠. 멕시코 정부는 오비디오를 체포한 직후 군 항공기에 태워 멕시코 최고 보안을 자랑하는 알티플라노 교도소에 수감했다고 하고요. 현재 미국은 오비디오를 자국 법정에 세우기 위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네요. 역사상 최고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아들 마약 왕자 오비디오의 피말리는 생포 작전이 전 세계 비상사태 영혼을 갉아먹는 마약과의 전쟁 1위. 자, 여러분 보셨죠? 마약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절대 손대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신체 건강한 사람도 한 번만 해보지 뭐.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이 신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예. 마약엔 손도 대지 마십시오.